손주 생일이었습니다. 조그만 케이크 하나 사서 가볼까 생각했어요. 근데요,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결국 안 갔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넘겼어요. 며느리랑 어색해질까봐 자식한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연락도 못하고 서운해도 꾹 참았어요. 그게 가족을 편하게 해주는 거라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저 혼자만 조심하는 것 같아요. 어머님은 가족을 편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며느리와 어색해지고 싶지 않아서, 자식에게도 조심스럽고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이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든 거죠. 예전엔 시어머니가 중심인 시대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어머니가 조심하는 사람이 된 시대입니다. 어머님 세대는 여전히 가족 안에서 나는 배려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계속 조심하고 계속 참다 보면 결국은 관계 자체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며느리와 자식을 배려했지만 자식은 왜 엄마가 예전보다 대화가 없지? 오히려 서운함만 키우게 됩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건 한순간이 아니에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멀어집니다. 처음엔 바쁘니까 혹은 부담 주기 싫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지금은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넘기고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하면 되지 하고 스스로를 달래요.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식과 나 사이에 어색한 침묵만 남게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저 조용하니까 괜찮은 줄 압니다. 우리 엄마는 말이 없어도 잘 지내시니까 별일 없나 보다. 그렇게 무심함이 쌓이면 거리도 같이 멀어지게 됩니다. 말하지 않으니까 몰라주고 몰라주니까 더 말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핵가족화가 고착된 사회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거리가 물리적으로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52.7%가 자녀와 떨어져 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자녀와 주 1회 이하로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거리는 멀고 연락도 뜸해지면 마음까지 멀어지는 건 너무 쉬운 일이 됩니다. 게다가 어머니 세대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민폐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괜히 며느리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자식이 바쁜데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하나?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죠. 하지만 이 배려가 때로는 자식에게 무관심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70대 여성 A씨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 셋이 사는 집 근처에 사십니다. 손주 생일에 조용히 선물만 문 앞에 두고 돌아온 적이 많았다고 해요. 처음엔 눈치가 보여서였고 나중엔 괜히 오해 살까봐 일부러 연락도 안 했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왜 손주 생일에도 관심 없어요? 그 말에 A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해요. 그동안 본인은 조심한 것이고 배려한 것이었는데 아들은 관심 없는 부모로 오해했던 겁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조심스러움이 때로는 거리두기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거리가 결국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합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 표현하고 싶지만 조심스러워서 삼키는 감정들, 그게 쌓이면 우울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41.1%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외롭다고 응답했어요. 그중 많은 이들이 가족과 소통 부족을 외로움의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아무리 배려하고 조심해도 자식이 모르면 모를수록 거리는 더 멀어지고 그 외로움은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병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참기만 한다면 그 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조심하고 배려했던 만큼 어머니 스스로의 감정도 조금씩 드러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자식과의 사이에 부드러운 경계를 그리는 일입니다. 이 경계는 멀어지기 위한 선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이에요. 나는 괜찮아 라는 말 대신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서운했다. 그날은 사실 이런 마음이었다 하고 짧게, 단정하게 내 마음을 전해보는 거죠. 자식도 처음엔 어색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식도 부모의 진심을 계속해서 듣고 느껴봐야 그제서야 서로 간의 거리가 좁혀지게 됩니다. 특히 며느리 때문에 어색하다는 표현보다는 내가 너무 조심하다 보니 더 멀어진 것 같다는 식으로 어머니의 감정을 중심으로 말하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권장됩니다. 한국노인상담센터에서 진행한 사례 중 하나를 보면 70대 여성 B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자식에게 짧은 문자 메시지로 요즘은 말조차 아끼게 돼 내가 너무 신경을 쓰나 봐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아들이 며칠 뒤 직접 전화를 걸어 엄마, 괜히 우리 집 오는 거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세요 하고 이야기해줬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자식 집 앞을 지나가다가도 마음 편히 전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이렇게 반응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먼저 감정을 꺼내면 그제야 자식도 내가 뭘 놓치고 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감정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나의 진심을 한 줄씩 전해보는 겁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건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은 결코 민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머니에게도 말할 권리가 있고 느낀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계속 눌러두면 결국에는 나 스스로 나를 지우게 됩니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8.4%가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 통계는 단순히 듣는 것보다 말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을 편하게 만드는 건 언제나 참고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을 존중하며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끔은 조용한 참음보다 짧은 한마디가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의 진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껏 어머니는 충분히 조심했고 충분히 배려하며 살아오셨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잘못 보일까, 부담을 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마음을 수없이 접어오셨겠죠. 그 조심스러움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조심의 끝에서 어머니 자신의 마음도 한 번쯤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지금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머물러 있는지 그 감정은 누구도 대신 읽어줄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요. 가족 안에서 늘 조심하는 사람은 결국 혼자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마음을 더 굳게 닫아버립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진심을 담아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게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표현이라도 그걸 통해 관계는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년기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과의 정서적 교류가 활발한 노인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25% 이상 높았습니다. 삶의 질은 거창한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 작은 표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며느리보다 자식보다 먼저 어머니 자신을 먼저 챙겨주세요. 남에게 맞추기보다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먼저 물어봐 주세요. 누구보다도 참고 이해하고 배려했던 어머니,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마음을 당신 자신에게도 써주세요. 어머니의 감정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꺼내는 그 순간 가족과의 거리는 조금씩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